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이제 환자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고지혈증 약 스타틴 열심히 먹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관이 오히려 더 좁아졌다. 이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의사의 말을 찰떡같이 믿었죠. 예, 콜레스테롤, LDL이 혈관 동맥경화의 주범이니까 이것을 낮추지 않으면은 혈관이 빨리 막혀서 일찍 사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틴 고지혈증 약만 열심히 먹으면은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열심히 고지혈증 약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약을 먹고 나서 이제 1, 2년 지난 다음에 혈관을 검사를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혈관이 더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약간 좀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고 어, 억울하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 부작용을 심각한 근육통과 같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부작용을 참으면서까지 약을 열심히 먹었는데 혈관이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를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열심히 먹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은 혈관이 안 막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규모 연구를 찾아보면은 이 콜레스테롤이 꼭 낮다고 해서 혈관이 멀쩡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요런 연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2009년 정도에 발표가 된 내용인데 그래서 그 13만 6,905명의 그 입원 환자를 분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 혈관, 관상동맥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그 고지혈증 지질 검사 수치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한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수집됐고, 여기 에미트 샥데바 박사를 포함한 여기 Get with the Guidelines라고 하는 운영위원회의 그 연구진들이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미국 전역 541개 병원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관상동맥으로 입원한 13만 6,905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기간도 제법 길고 그 샘플 숫자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의 실제 지질 수치 분포와 시간적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고 입원 후 24시간 이내에 측정된 LDL, HDL, 중성지방 수치를 이제 통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우리는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존 지질 가설에 따르면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가지고 입원을 했을 거다. 요런 이제 지질 가설을 세울 수 있잖아요. 지질 가설에 따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관 질환의 주범이 LDL 콜레스테롤이니까 분명히 관상동맥 질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입원한 환자는 입원했을 때 피 검사를 해보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엄청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결과는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절반 가까이는 LDL 콜레스테롤이 100 이하로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 수치이거나 수치가 낮은데도 관상동맥 질환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70 이하인 경우도 17.6%나 돼요. 이렇게 매우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혈관이 이렇게 막힐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HDL이 40 이하로 이거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낮은 사람이 54.6%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고요. 중성지방도 평균값이 161로 상당히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나요? LDL이 낮아도 혈관이 막히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LDL이 문제가 아니라 HDL이 낮고 중성지방이 높아서 높은 경우에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심장혈관이 막힐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LDL에 집착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치료 방향을 자꾸 정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 분포를 보면은 가장 많은 구간이 한 90, 90 수치가 90 정도, 여기 100에서 뭐 70, 80, 90, 110 정도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그래프가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수치가 정상이거나 약간 낮은 환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하고는 관상동맥이 문제가 생기는, 동맥경화 생기는 거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반면에 HDL 콜레스테롤은 상당히 좀 낮습니다. 이게 보통 40에서 60 사이를 정상으로 보잖아요. 뭐 40 이하로 낮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DL이 문제가 아니라 HDL이 낮은 게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성지방은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을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100 이하로 높은 그 환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수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HDL하고 중성지방, 중성지방하고 HDL의 비율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총 콜레스테롤하고 HDL의 비율이 중요하다.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 혈관 관리를 위해서 콜레스테롤 관리 위해서 LDL만 낮추는 그런 약을 쓰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HDL을 올리고 중성지방을 낮추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어요. 그리고 추위에 따라서 연도별로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어떤 변화가 있나 봐도 뭐 비슷합니다. LDL은 뭐 100 내외로 수치가 나오고 HDL은 여전히 낮고요. 중성지방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서 LDL은 이렇게 낮추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이렇게 하고 나서 데이터 분석을 또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 낮춰야 된다. 음? LDL이 70인 사람도 관상동맥 질환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70까지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55까지 더 낮춰가지고 해야지 관상동맥을 막을 수 있다. 이런 해계와 좀 이상한 해석을 해요. 오히려 LDL보다는 HDL하고 중성지방을 관리를 잘 해야겠다.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해석을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또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또 고용량으로 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환자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LDL 수치보다 다른 수치를 관리해야 된다. 그게 뭐죠? HDL하고 뭐죠? 중성지방 요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LDL 집착병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2013년도인가 14년도 정도에 나왔거든요. 그 우리나라 서울대 논문이고 이때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9.3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고요. 서울대 병원 연구팀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 이 대상이 되게 많아요. 243만 2,471명이에요. 그래서 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2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HDL을 낮추는 것이 유익하지만 약물 없이 낮은 사람들 심혈관도 위험에서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근경색, 뇌졸중 사이의 발생 관계를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LDL이 낮을수록 그 심근경색 위험도는 떨어지는데 100 이하로 더 떨어지니까 오히려 심근경색 위험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LDL을 무작정 낮추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뇌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00 근처까지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수치가 더 떨어지면은 이렇게 발생 위험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LDL 콜레스테롤이 한 100에서 190 사이가 적당한 수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약을 먹어가지고 1차 예방을 위해서 스타틴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 좀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어느 순간 그 넘어가면은 LDL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혈관에 문제가 있다. 근데 이미 관상동맥이 생기거나 고위험군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기존 연구 결과를 이렇게 어, 지지하는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좀 의문점이 들어요. 예. 이렇게 얘네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정확한 연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관상동맥 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도 적절하게 LDL 수치를 유지를 하고 나머지 HDL하고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의 그 비율을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은 LDL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이 아니죠. 낮으면 낮으면 좋은 것은 따로 있죠. 예.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 영상 많이 보신 분은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지겹고 지겹지만 그래도 한번 리뷰를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LDL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낮아야지 좋다. 그래서 한 100에서 189, 190 사이 정도가 가장 사망 위험이 낮다고 영국의학 저널에서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진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은 총 콜레스테롤하고 HDL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좋은 건 3.5 이하가 되면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요? 총 콜레스테롤 나누기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두 번째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은 그 중성지방하고 HDL 콜레스테롤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가장 낮은 그룹은 어,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망 위험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1.25 비율이 1.25 이내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1.25가 커트라인이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낮으면 더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논문이 요런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이 논문을 찾아보시고요. 2021년 8월에 이제 국제학술지에 여기에 실렸고요.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중성지방 나누기 HDL 콜레스테롤 비율을 실제로 심혈관 질환하고 질환을 예측하는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연구를 했고요. 당뇨병이 없는 성인 16,455명을 대상으로 이 비율과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4년 정도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중성지방하고 HDL 비율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발생 위험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 Q1, Q2, Q3, Q4 이렇게 되어 있는데 Q1이 가장 낮은 그룹이고요. 비율이 1.25 이하인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Q1, 2, 3, 4 해가지고 어, 심혈관 질환 발생 환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 증가되는 폭이 중성지방이 높아서 비율이 높을수록 3.5 이상이 될수록 2만 넘어가도 되게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25 이상 높으면 높을수록 발생 환자, 심혈관 질환 발생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즉, 낮으면 낮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없고 심장 혈관 건강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표니까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과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이런 지표들을 관리를 해야지 전혀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LDL 콜레스테롤만 잡고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또 좋은 것이 따로 있죠. 예, 그리고 또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요 중성지방 HDL, 총콜레스테롤 HDL 비율이 1.25, 3.0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비율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이 시기하고 요 시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운동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어,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적인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이 식사요법하고 운동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비율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나 뭐 영양제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먹는 음식하고 운동을 존투 트레이닝 운동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먼저 이걸로 충분히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추가적인 보조요법을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 뭐죠? 예, 스몰 댄스 LDL, LDL 중에서도 그냥 LDL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LDL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빨간색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비율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간혹 이렇게 빨간색 작은 LDL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는 이제 LPA, 요거 LP 리트레이, 요것도 혈전을 만드는 강력한 LDL입니다. 그래서 4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은 요게 높기 때문에 이게 높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혈당하고 당화혈색소 그리고 공복 혈당 이 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연속 혈당을 측정을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혈당이 막 80까지 내려갔다 270까지 올라갔다면 들락날락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요동치면은 혈관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 외에 환경독소, 중금속, 수은암, 카드뮴, 알루미늄, 비소, 그다음에 과부라 화합물 이런 것들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산물하고 일식을 많이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높아가지고 동맥경화나 이제 골다공증, 이런 암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미리미리 검사하고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기타 수치로는 이제 감마 GTP, 요산, 비유행 크레아틴, HSCRP, 철분 수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이제 내장 지방이 너무 피하 지방 및 내장 지방이 많으면은 당연히 몸에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기고 요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플라크 경화반의 크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거든요. 이게 치료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래도 간혹 항산화 킬레이션을 하면은 좋아지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항산화 킬레이션을 해서 좋아지기도 하지만 안 좋아지더라도 이 진행되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요 수치를 잘 확인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파 전달 속도, 혈류 속도, 혈관 나이를 측정해 이분이 한 53세 되는데 83세로 이렇게 높아요. 이런 것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혈류 속도가 1900 정도 나왔는데 이거를 정상적인 수치라고 하면 이분은 그래 1300까지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1300까지 떨어뜨리는 것도 기능의학병원에서는 치료를 잘 하는 편이니까요. 그런 항산화 킬레이션을 해서 혈류 속도, 혈관 경화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혈관 건강을 위해서 LDL만 낮추는 스타틴만 단순히 처방하는 병원보다는 위에 말씀드린 9가지를 동시에 검사하고 관리하는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서 방문을 해서 한번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기능의학 병원 찾는 방법은 여기 이제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추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고정 댓글에도 있으니까 그 방법을 이용해서 가까운 기능의학병원을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LDL이 아니라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은 9가지가 있다. 그 9가지가 뭐뭐가 있는지는 한번 잘 체크해 가지고요. 본인들이 받은 무슨 혈액 검사라든가 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은 해당되는 수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비교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